안녕하세요. 우리의 전통 문화와 예절을 알아보는 천국의 니캉네캉입니다. 여러 사람이 한 군데 모여 성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조가 누구니, 중시조가 누구니 하고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시죠. 그래서 오늘은 시조와 중시조, 파시조, 봉관, 비조와 도시조, 기세조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요즘은 학연이나 지연 등의 연고가 많이 희석되어 개인주의가 팽배해진 사회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가족 중심의 연결고리도 많이 약해져 있는데요. 아파트 중심의 생활과 핵가족으로 인해 우리의 뿌리는 점차 잊혀져 가고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본관이나 시조, 중시조, 파시조, 비조와 도시조, 기세조 등은 알면 좋을 것 같아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름 앞에 성은 언제부터 서기 시작했을까요? 우리나라 성씨는 대부분 삼국시대에 와서 사성을 받았거나 고을의 동족이 기거하여 나라에 공을 세운 인재가 있을 시 임금으로부터 득성을 하였죠. 또한 성을 쓰기 시작한 시기를 사실로 추정해보면 고구려 시대는 장수왕 시대부터고 백제 시대는 건초고왕 때부터 그리고 신라는 진흥왕 때부터라고 합니다. 또 사주 명리학의 국내 권위자로 알려진 역술가가 지은 사주 명리 인문학 2019에서는 성씨의 기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는데요. 성은 모계사회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죠. 성이란 글자는 계집여자와 낳는다 또는 탄생한다를 뜻하는 생자가 조합된 것인데요. 이것만 보아도 곧바로 유추할 수 있죠. 계집 또는 여자는 보통 어미를 상징하기 때문에 원래 성은 어미의 성을 의미했다고 한답니다. 그러나 부계 사회로 바뀌면서 아버지 성을 따르게 되었고 그때는 성을 시라고 부르게 되었죠. 그래서 부계 사회가 완전히 정착된 후에는 성이나 시나 모두 아버지의 성을 상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대에는 성씨가 대부분 신분을 상징하였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저 이름만 지었지 성씨는 없었습니다. 부족국가였던 삼한시대부터 삼국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성을 사용했지만 성을 사용하는 사람보다 성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백성이란 말은 100가지 성씨란 뜻입니다. 오늘날 국민이란 말과 비슷한 뜻으로 사용했죠. 원래는 나라에 공을 세워 일정한 지위를 지닌 벼슬아치를 부르던 명칭이었다고 합니다. 성은 임금이 나라에 공이 있는 신하에게 내려주었던 것이죠. 임금이 성을 하사해 주는 것을 사성이라고 합니다.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은 새로 나라를 세울 때 공문이 많은 신하인 개국 공신들과 지방에 살면서 세력을 떨치던 지방토 세력들을 규합하기 위해 전국을 군현으로 개편하면서 성을 하사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 성씨의 체계가 확립되었는데요. 이때 성을 하사받은 개국 공신과 토호민들이 각 성씨의 시조가 된답니다. 이처럼 고려 초기부터 귀족, 관료들은 거의 다 성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고려 문종 9년에 성이 없는 사람은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법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때까지만도 성을 쓰지 않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귀족, 관료들만 성을 사용하고 민중은 성을 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고려 문종 이후부터 서서히 성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개국 초기부터 일반 백성들도 성을 사용했습니다. 다만 노비와 천민계급은 조선 후기까지도 성을 사용할 수 없었는데요. 그러다가 1909년 새로운 민족법이 시행되면서 누구라도 성과 본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답니다. 시와 경주의가, 전주의가 할 때 가는 모두 성씨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더른이 나에게 성을 물으면 경주이가라고 대답을 하는 건 다 아시죠? 경주이시라고 대답하면 이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가는 시보다는 자기를 낮추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상대방에 대해 표현할 때는 그는 김씨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나를 상대방에 말할 때는 그냥 이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법에 맞답니다. 그럼 시조와 중시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시조에는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신라시대 시조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들, 손자로 이어져 한결 내려오는 집안이 지니고 있는 시조를 바로 일관시조라고 일컫는답니다. 신라 말 벽진장군 이총원이 벽진이시 일관시조라고 할 수 있죠. 신라시대에 시조가 많이 나타나긴 했으나 거의 아들을 모르게 되었고 또 거의 손자를 모르게 된 시조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시조를 중시조의 시조라고 부릅니다. 모르고 내려오다가 비로소 아들을 알게 되고 손자를 알게 되어서 오늘에 이르게 된 집에서 중시조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중시조가 있는 집에서는 신라시대에 시조가 있게 되고 고려시대에 중시조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배달결의 성씨는 거의가 시조가 있게 되고 그 뒤에 중시조가 있게 되었던 것이랍니다. 시조와 중시조가 지니게 되는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니 아마 아버지를 모른다는 것이 공통점으로 되는 것인데요. 후세에 와서 모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음 중시조인데요. 중시조로 되는 그분으로 말하면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모르게 되고요. 중시조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후손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게 되는데 시조, 중시조가 받게 되는 것이 바로 본관할 때 관으로 된대요. 이것을 우리가 본관으로 말하잖아요. 본관은 살고 있는 땅 이름으로 성이 생겨난 지역 또는 시조의 거주지를 말한다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다 보니 관양이라는 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배달결의가 성씨를 받게 되었을 때가 신라시대였어 시로 되는 터 이름이 대충 경상도에 있는 고을 이름으로 되었답니다. 예를 들면 경주이시라고 하면 경주가 본관이고 이시가 성씨인 거죠. 그 가운데서도 관양이 가장 많은 텃밭이 바로 성산이었는데요. 성산은 성주의 옛 이름이고 성산의 옛 이름이 벽진이랍니다. 벽진을 이두로 읽으면 별이 됩니다. 어성김씨라고 했을 때 성이 김이고 관양은 어성인 시로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경순왕의 아들 김석이 어성고을을 세금을 복록으로 받아서 살았다고 하죠. 그로 말미암아 그 후예들이 어성김씨로 된 것이랍니다. 이런 경우는 복록 땅이 관양으로 되어서 복록 땅 이름을 시라고 했던 것이랍니다. 다음은 파시조인데요. 중시조는 세태한 가문을 일으킨 조상을 의미하죠. 시조는 그 성씨의 최초 시작인 분으로 한 분인데 반해 중시조는 여러 명이 되기도 합니다. 또 시조의 후손 중에서 팔을 나누게 되면 분파를 하잖아요. 분파한 첫 번째 조상이 바로 파시조가 됩니다. 파시조는 파조라고도 하죠. 종파란 지파에 대한 종가의 계통을 말하고요. 종파로부터 자기가 갈리어 나온 계통을 파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비조와 도시조도 있는데요. 비조와 도시조의 정확한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비조는 잘 아시다시피 시조 이전의 선조 조상 중 가장 높은 사람을 말한답니다. 그럼 도시조와는 무엇이 다를까요? 도시조라는 계대의 맨 윗대 조상을 시조로 하였는데 시조 위의 계대를 모르다가 나중에 문헌이나 자료가 발견되어 그 시조의 휘를 알게 되었을 때 이를 도시조라 한답니다. 비조와는 비슷하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죠. 또 기세조도 이와 비슷하게 해석이 되는데요. 중시조와 같답니다. 중시조란 시조 이후에 쇠퇴하였던 가문을 중흥시킨 조상을 지칭한다고 했죠. 기세조란 보통 족보등 계대를 보면 시조를 일세로 하는데 윗대 조상의 소목이 불분명하거나 나중에 세를 정함에 있어서 도시조나 시조를 계보에 일세로 할 수 없을 때 종중의 추존을 받아 어느 훌륭한 조상을 일세로 하는 조상을 기세조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맨 윗대의 조상을 처음부터 시조로 호칭하였다면 구태여 도시조라고 할 필요는 없겠죠. 오늘은 우리의 뿌리를 일컫는 말로 시조와 중시조, 파시조, 본관,
비조와 도시조, 기세조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무엇이든지 정확한 내용을 알고 말하는 게 맞겠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